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교 경영 자신의 기량을 연마하라. 그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만 인간은 연마된다. 고생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주제이겠는데요. 여기 나오는 문구는 명자에 나옵니다. 인지유덕 예술 지자는 항존호 진칠이다. 독고신을자 기조 심야위 그리고 기려 환야심 고달 이런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미하는 바는 덕을 행하는 지혜와 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환난 속에 있기 마련이다. 오직 외로운 신하와 서자만이 그 마음가짐에 있어 위태로움을 겁내고 환난을 염려하는 것이 기쁨으로 사리에 통달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맹자의 문장입니다. 여기서 덕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훌륭한 행동과 뛰어난 지혜를 말하고, 그리고 여기 술지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 속된 말로 하면은 처세의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덕혜와 술지가. 그리고 여기 언제나 이 환이 아니고 화난, 언제나 이 환난 속에 있다. 이 환난 속에 있다. 그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한과 재난을 의미합니다. 늘 우한과 재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연마되면서 그 사람의 몸과 마음에 이 덕혜 술지가 몸에 배인다는 겁니다. 이 명자는 그러한 좋은 보기로서 여기 나오는 외로운 신하와 이 서자의 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로운 신하라고 하는 것은 군주의 후원도 없고 모든 파벌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밀려나서 고립 상태에 있는 신하를 뜻하고 외로운 신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서자라는 것은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첩의 자식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들, 이들은 이 불안정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을 곤두세우면서 주위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위험이나 우한이 닥치는 걸 회피하려고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이 덕혜 술지를 지닐 수 있다고 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인간은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 연마되어 간다는 겁니다. 역경을
경험함으로써 이 몸에 덕해 술지가 생기고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걸 뚫고 나갈 지혜도 몸에 배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역경, 어려움이나 이 고난은 오히려 어떻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경을 경험하면은 배짱도 생기고 지혜도 가지게 된다. 인간은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 연마된다는 겁니다. 자, 고생은 사스라도 한다. 이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경영자에도 여러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회사를 세운 이 창업 경영자는 대단하다고 하면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뭐 지금까지 경영에 의해 가지고 그 나름의 자본의 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이 쌓아진 경험의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30년, 40년 회사를 경영해 오면서 두세 차례의 위기에 휩쓸리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아수라장을 헤쳐서 빠져나감으로써 인간은 단련됩니다. 싫더라도 그런 경영자는 씩씩하게 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창업 경영자라면 누구든 어느 정도 그런 강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국제 해운 물류 이 분야에서 창업한 가까운 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처럼 경험이 풍부한 창업자들은 거의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났거나 물러서려고 합니다. 대신에 경영을 맡는 건 2대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세대는 어딘지 모르게 이 세련되지 않았던 부친들은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세련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신세대는 스마트하다면은 스마트하고 또 뭐랄까 놀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뭔가 이 사람들 이대째 사장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뭔가 부족함의 자신들의 아버지에 비해 가지고 그런 부족함 뭐랄까 좀 뭔가 믿음지 못한 그런 감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아직 자신의 힘으로서 이 아수라장을 헤쳐나온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 창업 경영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식놈은 여태껏 지나칠 정도로 순조롭게 살아와가지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말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뭐랄까 대단히 성실하고
건실한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해본 이 아버지가 볼 때 어딘가 연약함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은 뭐 이대째 경영자도 고생을 하고 경험을 쌓음으로써 이 탁월한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이 고난으로부터 막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영에는 고생이 수반됩니다. 물론 편안하게 지내면서 돈벌이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시기만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뭐 목구멍이라는 말을 써서 그 합니다만은 밥이 냉면이 아니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수면장애, 불면증 이러한 때도 있습니다. 저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고생으로부터 도피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익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맞부딪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경영자는. 결과야 어찌됐든 반드시 무엇인가를 배워 익혀야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학에서 경영대학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역학과에도 있어봤고, 국제통상학과도 있어봤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에 있을 때는 경제학과 교수들하고 참 친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런 경제학과 교수들하고도 학문적인, 그 다음 일상적인, 그 다음 시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특히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거는 경영학인데, 과연 경영학을 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론을 증명하기나 하고 이렇게 자기의 논지를 주장하는데, 과연 이런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 그런 경험도 해보지도 않고 이런 이 이론을 전파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자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하튼 이 경험을 경영자는 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뭐 생각하면은 고생을 경영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어차피 고생을 한다면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어차피 뭘 해야 한다 하면은 그것을 즐겨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생을 해야 한다면은 밝고 상쾌한 마음으로 이 고생을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고생을 계기로 자신을 굳건한 인간으로 연마해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점이 이 앞에 나오는 공자의 주장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